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모든 지역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정 지역을 지정을 하여 운영해요.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묵죠. 그래가지고 이 토지 거래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뭐 허가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제가 거의 강의를 안 하는데 이제 참고만 해두시고요. 그럼 토지 거래하게 되면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잖아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에요. 근데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이었어요. 이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가 시도지사예요. 시도인데 여기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그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2개 이상의 시도지 않습니까?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는다. 그럼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뭐 국장 또는 시도지사다. 그리고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한다.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먼저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이걸 제가 줄여서 도계위라고 부를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죠. 심의를 거쳐서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예요. 그다음에 시도의사가 지정하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계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지정하고 공고를 지첩시하게 됩니다. 바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그럼 국장이 묶었으면 국장이 공고하겠죠. 시도의사가 묶었으면 시도의사가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고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공고하면서 그 공고할 내용은 언제까지 지정을 하느냐? 지정 기간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토지에 대해 묶었는지, 이렇게 그 토지의 소지지 이런 것들 다 알려주겠죠. 그리고 지형도가 나왔다는 게 좀 특이하죠. 축척 25,000분의 1, 50,000분의 1 지형도가 이제 같이 공고되는데, 그래서 요 구역이 묶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형도 같이 공고하고요.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면적 이하로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 면적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4가지를 공고해 줍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서 이제 지정 공고가 나갔습니다. 나가게 되면 이 사실을 지첩시 국토부 장관, 시도사가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군구청장한테 통지를 해줘요. 지첩시 해줍니다. 왜 이자에게 해주냐면요,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잖아요. 그러면 이 시군구청장한테 왜 통지하냐면 이자는 토지거래 허가권자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이자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지첩시 이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면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게, 시도의사가 지정했잖아요. 그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시군구청장한테 통지를 다 해줍니다. 그럼 이자는 최종적으로 이제 통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자는 다시 또 지첩시 등기소장한테 이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왜 등기소장한테 또 통지해 주냐면요, 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그럼 토지에 대하여 이전 등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 등기 할 때 그 허가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장한테 여기 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까 허가증 확인해라 하면서 지첩시 통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시군구청장이 이제 등기소장한테 통지했지 않습니까? 이와 동시에 시군구청장은 다시 공고를 하고 열람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우리 시군구청장이 다시 여기가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하고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이제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였다고 공고를 해주는데 며칠 이상? 7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하게 해줘요. 이거는 15일간 열람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군구청장이 통지를 받고 지첩시 등기소장한테 통보해주고 다시 또 시군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절차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허가구역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지 않습니까? 재지정할 수도 있어요.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을 수 있는데, 재지정 시에는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도계의 심의가 있기 전에 미리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도록 돼 있어요.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을 건데 괜찮겠냐? 왜? 시군구청장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허가구역으로 묶든 안 묶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도계의 심의가 있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지정할 때만 의견을 듣는다는 점이에요. 최초로 지정할 때는 이들의 의견 청취하지 않습니다. 바로 심의하고 지정을 해버리죠. 그럼 이제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그러면 이제 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공고했지 않습니까?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했어요. 지정 공고 후 5일입니다. 그래서 5일 후에 효력이 일단 발생이 돼요. 지금 우리 과목에서 5일이 딱 2번 나오거든요. 2번 나오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쪽에서는 자격을 취소했을 때 자격을 취소하게 되면 이 사실을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격 취소 시에는 왜 5일 내 국장 보고하냐? 이거 기억나십니까?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는 거죠. 그래서 자격 취소 시에는 5일 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여기 허가구역 효력 발생도 여기 지정공고예요. 지정공고하게 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허가구역 해제를 하는 거예요. 또는 축소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 지정 절차를 그대로 준용해요. 그래서 축소 해제할 때도 이 지정 절차를 그대로 준용한다는 얘기는 도계의 심의가 있어야 되고 지정 공고하고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해주고 등기소장한테 알려주고 공고하고 이렇게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해주는 절차. 특히 도계의 심의를 거친다는 거. 그러니까 허가구역을 묶든 해제를 하든 이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들어봤죠? 자,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 절차 이 정도 감만 잡습니다. 이제. 그럼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를 봤고요. 그럼 어떤 계약을 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교재 페이지 수를 짚어보고 넘어갑니다. 우리 교재 지금 허가구역 지정 절차까지 설명이 어디까지 돼 있냐면